윤 FP가 보시는 지금 오늘의 시장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일단 지난주부터 약간 기술적 상승이 한 3, 4거래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저는 이제 좀 기술적 반등 후에 좀 숨고르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좀 장 초반에 좀 좋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좀 그런 악재에 대한 좀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네. 초반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뭐 전쟁 관련 테마주,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일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이 좀 정상화를 좀 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2,700선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지 여부가 계속해서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좀 이제 매수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에 대한 시장의 어떤 뷰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전쟁 테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이제 기보유자 영역,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제는 좀 밑에서 돌리고 있는 어떤 일반 업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뭐 전략 후강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 후강 오후장 들수록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관 쪽에서 오늘 사실 좀 사주는 게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보게 네. 된다고 하면 좀 외인들이 좀 역대적으로 많이 팔았고 좀 외인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외인의 매도세를 좀 개인과 그리고 좀 기관이 좀 오랜만에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좀 기관도 약간은 좀 달라진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러한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좀 연결짓기는 좀 무리가 네.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기관의 매수세는 좀 상당히 반갑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여민 FP 오늘 조선주를 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예, 일단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 뭐 네. 우크라이나 진영적 리스크를 통해서 좀 이제 부각을 받았던 섹터가 좀 두 개 정도 좀 크게 보게 된다고 하면 에너지 쪽이랑 이제 조선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보유자 영역, 뭐 리스크 관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관련된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번 올해 좀 우리가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기 민감주,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 조선, 화학, 뭐 이제 거기에 대해 조선이나 해운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랠리가 나오고 좀 오랫동안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항상 따라갔던 게 뭐냐면 이제 오를 때마다 피크아웃 논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크아웃 논란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뭐 수주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수주가 바로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면 이제 연간 수주 목표를 지금 뛰어넘는 한 34%좀 뛰어넘는 좀 수주를 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LNG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강조가 되고 있죠. 여기 또 이제 IMO 2020에서도 친환경 선방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전쟁 리스크를 통한 이런 좀 관심이 오히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수주들이 계속 이제 쌓이고 이제 이런 부분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오히려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부터 좀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주가는 이미 좀 선반영을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 좀 정도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차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3.1% 오르거든요. 네.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좀 여러 가지 좀 재무적인 좀 빅베스를 많이 했죠. 예, 이런 적자를 다 측면에서 떨어냈죠?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이제 재무적으로 좀 클린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 다른 이제 중공업 사업에서 좀 많이 주가가 좀 많이 못 갔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조선사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갔다는 점을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백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좀 상당히 클린했던 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주가에 좀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께서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안내가 굉장히 강한데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윤여민 FP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좀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 네. 이러한 좀 소문으로 이렇게까지 종목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건 사실 거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한 9만 원대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까지 봤을 때 좀 외인들의 좀 매수가 좀 상당히 좀 큰 걸로 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좀 이제 소문에 대한 부분을 좀 이용한 좀 이제 주가의 좀 트레이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까지도 제가 볼 때 한 7, 8거래일 정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총리설 같은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매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좀 추측성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일단 이런 부분은 그냥 어떤 테마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최근에 좀 움직였던 좀 섹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좀 많이 움직였지 이렇게 인물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 건 좀 안랩이 제가 볼 때는 좀 유일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구나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안랩 얘기를 하긴 했어요. 만약에 총리가 되시거나 요직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 지분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백지 신탁했을 때는 이 주가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건 창업주니까 팔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백지 신탁을 한다는 걸 어쨌든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되 이제 어쨌든 블록 딜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래도 시장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사실은 이제 어제 뭐 셀트리온 얘기도 좀 나오고 네네. 이런 것처럼 주가에 좀 변동성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매수 동향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에 좀 잡힌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한 좀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좀 종목이 있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신탁을 맡기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주가에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를 보면 이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방산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 보이는 가운데 50일 신고가도 경신한 상황인데요. 수급도 1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여민 FP님께서는 방금 전에 전쟁 관련 테마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방산 쪽은 이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한 모멘텀도 있는데 짧게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방산보다는 오히려 지금 우주 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블루 오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딱 우주 산업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이제 한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항공 우주, 뭐 그린 에너지, 뭐 디지털 금융 같은 좀 이런 사업을 좀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항공 우주랑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역량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투여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산업을 이제 뭐 카스트와 공동으로 해서 좀 우주 연구 센터도 좀 개발을 했고 추진을 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모듈에서 벗어나서 좀 IT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 관련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이런 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방산보다는 우주 산업으로서 약간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드론이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달 이런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상업화가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제 성층권 드론까지도 좀 개발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단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산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쟁템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저는 이제 항공우주로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이런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또 한번 우리나라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지금 또 관심을 갖는 게 SK케미칼이 자사주를 사들이겠다, 5천억 정도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희 패러다임랩스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한 1%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그 SK케미칼이 전일 장 마감 후 주주 환원 정책으로 500여 구매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일부터 발행 주식 총수의 2.2%에 해당되는 주식을 9월 22일까지 매입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더불어 이번 신탁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사주는 신탁 계약 종료 시 주주 환원을 위해 전략 소강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K케미칼 주가는 장 초반 3.7%의 시가를 형성되었고 현재는 한 1%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작년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도달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상 적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대량 거래량이 발생된다면은 바닥으로 인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단기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워런 버핏이 보험사를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지난달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는 뉴스와 함께 금리 인상에 보험사 주담대도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늘 또 현대해상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난다면 손해율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손해보험사들의 전망은 어떻게 봐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손해보험사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활동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손해율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재무 구조가 좀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사실 이제 뭐 메리츠 화재 상당히 좀 불을 뿜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현대해상이 좀 그 바톤을 좀 이어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손해보험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제 요율 인상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결국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수요가 예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실손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환경이 얼만큼 이제 손해보험사에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위험보험률에 대한 증가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이 좀 정점을 좀 지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좀 외부 활동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좀 사고율이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손해보험사의 부분도 좀 이런 측면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주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이 뭐 손해보험사의 이런 좀 주식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좀 시장이 어려울 때 또 금리 인상이 될 때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가져가는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이런 보험주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제도 개선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측면을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손해보험 섹터도 그냥 이런 섹터가 있다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가 가져오신 거는 상신 EDP입니다. 얘기를 좀 들을게요. 예, 일단 상신 EDP 사실 최근에 좀 언급이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 네네.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각형이라든지 원통형 전지 부품이 이제 뭐 캡 어셈블리를 좀 생산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삼성 SDI가 좀 주력 고객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캔 같은 경우는 좀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력 고객사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일단 뭐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200억 정도 좀 기록을 하면서 네. 일단 뭐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좀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 올 1월에 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천안 공장에서 차세대 원통형 전지 제품 시범 생산 라인을 좀 완공을 하고 시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좀 물량이 좀 테슬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삼성 SDI가 좀 글로벌 완성차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과 함께 뭐 유럽이나 미국 생산 기지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캐파를 좀 많이 늘려가면서 공급 물량이 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동사의 좀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자사주 이제 매입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양은 좀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정도 좀 되고 있고 지금 한 14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미 취득은 이미 좀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6월까지 좀 꾸준히 좀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회사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이제 주가가 거의 좀 바닥에 와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일단은 좀 충분히 부담 없이 좀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